예, 어제까지는 반야심경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마지막으로 그 반야심경이 허와 실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반야심경의 속에는 부처님의 모든 이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 그 다음에 반야, 사성제, 십이연기, 오온, 십이처,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을 다 알아야만이 반야심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이었는데, 그러나 실제상에서의 이 경전은 하나의 다란이경 역할을 하고 있더라. 우리 다란이경은 번역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엄마니 밤배우 엄마니 밤배우, 뭐 아제 봐라 성아제 모지사바, 이런 식으로 그 애움으로써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연불산매에 들어감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가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번뇌망상이 떠오른다. 그런 거 치우고 다란이경, 뭐 천수경 이런 것도 다 열심히 하면은 그 속에 쑥 빠져들어가고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해인산매 속에 들어간다. 산매 속에서 뭔가 반야의 지혜가 푹 나옴으로써 하고 탁 깨칠 수 있다. 이게 밀교 아닙니까? 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반야심경은 내용은 정말 좋아요. 이건 내용이 뭔지를 꼭 아는 것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뭡니까? 큰 스님들도 그래요. 그거 몰라도 돼. 그냥 외우기만 외워. 이런 식으로 다란이경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허와 실이다. 어쨌든 간에 저는 권하고 싶은 게, 불법 공부를 좀 해서 적어도 반야심경의 내용은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 것이 좋고, 그리고 반야심경에 다란이경 코는 아제 봐라 성아제 모지사바 이걸로 하면 되는 거지. 반야심경의 내용은 알아야 된다. 그것만 알면은, 반야심경의 내용만 확실히 알면은 불법 공부는 끝난다. 끝이다. 왜? 반야심경 속에 불법 공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사상이 뭔지,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반야심경 한 편만 옳게 이해하면은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는 더 이상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반야심경은 꼭 공부를 하시라 하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철 스님의 본지풍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82년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절이니까 벌써 아마 이 가로색이 옛날 책이 됐어요. 옛날 책. 한문이 쭉 적혀져 있고, 이 세로로 아마 이 본지풍강 이 책이 아마 세로로 만들어진 책 중에서는 마지막 책이 되지 않았을까? 이후에도 이렇게 책을 편찬한 사람이 있을랑은 모르겠는데, 82년도만 해도 보통 책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이 됐는 모양이죠. 그 성철 스님의 영원한 시자였던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이 그 법당에서 설법한 내용들을, 특히나 이제 본지풍강 공안에 관련되는 것만 싹 뽑아갖고 이 본지풍강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만들어갖고 이 다른 시자들은 보면 자기 스승들이 열반에 든 이후에 유품들을 모아갖고 나중에 책을 내고 이랬는데, 원택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책 내다가 모르는 기절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건 문제 떡노. 그러니까 나는 우리 스승님이 살아계실 전에 책을 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본지풍강하고 성문정로하고 두 권을 동시에 만들었는 거죠. 만들어갖고 성철 스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어이구, 이 책을 보니까 내가 스님이 돼갖고 그래도 밥값은 하고 가는 것 같네. 이 정도 좋아했다 그런. 이 원택 스님이 백일법문도 편찬했어요.
백일반문 또 녹음기를 갖다 놓고 그 녹음 속에 있는 성철 스님의 목소리 그 톤 하나 안 틀리게 참 글자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번역해갖고 성철 스님한테 딱 들었더니만 성철 스님이 첫 마디가 나 이렇게 설법 안 했어. 아니 글자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번역해갖고 딱 들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설법 안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갖고 그 원택 스님이 저기 뭐 무서요를 강조했던 그 법전 스님을 찾아갔대요. 법전 스님 찾아가고 아이고 우리 스님이요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번역해갖고 갖다 드렸더니 뭐 자기 이렇게 설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하면 좋겠는겨? 이랬다. 그래서 하여튼 두 사람이 앉아갖고 좀 교정이 들어갔는 모양이죠. 교정이란 게 뭡니까? 구어체를 문어체화시켰다 이거 알겠습니까? 글로 적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건 틀리다. 그러니까 말로 해놓은 거를 그대로 글로 옮겨 놓으니까 어설프다. 거기에는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꾸면서 뭔가 기름도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백일본문이 나왔고 이 본지풍강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철 스님의 승인을 받고 책으로 편찬했다. 그리고 82년도에 정찬했는데 그다음 그 상지에 중보판도 나오고 하다가 최근에 저도 이걸 본지풍강 선문정로를 공부하다 보니까 선문정로 공부하다가 이 본지풍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책을 한 권 구입하려고 봤더니 서점에 봤더니만 단종이 됐더라고. 책이 단종돼 갖고 구할 수가 없더라고. 그걸 참 아쉽다 싶어서 이 중고 서적 파는 사이트에 들어갔더니만 운 좋게도 거기에 한 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얼른 하나 구입했는데 구입해놓고 책장을 턱 넘기니까 깜짝 놀란 게 책이 이렇게 세로로 쓰였고 한문투성이더라 이런 이야기. 어이구 이걸 어떻게 읽자? 이걸 어떻게 읽어보자? 그래서 이 본지풍강이 누군가에 의해서 한문을 좀 더 잘 아시는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 한글화적인 본지풍강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저도 뭐 한문에 대해서는 한글 세대다 보니까 한문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어쨌든 이 82년도에 나왔는데 주로 67년도에부터 이 상당법원을 했는데 왜 그때 6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해인사가 총림으로 승격하고 총림의 초대 방장으로서 성철 스님을 모셔갔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 선방의 방주로서 설법을 해야 되는데 그 스님들을 도 닦으러 온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결국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 결국 공안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안에 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이 원택 스님이 그 배감록을 아마 참고했었는가? 성철 스님이 배감록을 참고해서 설법을 했겠죠. 그리고 수시 나오고 그 다음에 본론 나오고 성철 스님이 또 자기가 인용하고 싶은 인용물 하고 맺은 말을 적고 이렇게 쭉 된 것이 이 본지풍강이에요. 그래서 이 본지풍강에 첫 번째로 올려놓은 것이 누굽니까? 첫 번째가 덕산 탁본 덕산 탁발 이것을 첫 번째로 올려놨어요. 이 덕산 탁발. 근데 이 덕산 탁발이라는 제목부터가 저는 좀 이상했어요. 왜? 종도 올리지 않고 북도 안 쳤는데 노인장께서는 어찌 그릇을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는 뭡니까? 공양하러 가는 거잖아. 밥 먹는 걸 저려서는 공양이라 하잖아. 탁발이라는 것은 저기 마을에 가서 쉽게 말 구걸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탁발을 밥그릇을 들고 그 법당으로 밥 먹으러 가는데 왜 제목을 덕산 탁발이라고 했을까? 원래 덕산 공양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문관이고 뭐 어떤 공안에 보면은 다 덕산 탁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참 신기하네. 왜 탁발이라 했을까? 그 탁발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공양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다 공양이었어요. 광장실에 있다가 때도 안 됐는데 공양 그릇을 들고 법당으로 갔다. 그때는 아마 법당은 아마 그 밥도 먹고 설법도 하고 뭐 이런 장소 같아요. 법당에는 그 부처님 상이 없는 그런 것을 법당이었다. 그 당시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설법도 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공양간에서 밥 해갖고 아마 법당으로 갖고 와서 법당에서 다 나눠 먹지 않았을까. 또 각자의 밥그릇 각자가 들고 다니는. 밥 먹고는 자기의 밥그릇을 들고 가서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뭐 이런 시절 같았어요. 그럼 분명히 이거는 공양이죠. 덕산 공박 공양 덕산 공양 이래야 되는데 왜 덕산 탁발이라고 했을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뭐 공양도 그럼 탁발이라고 말하나? 어쨌든 간에 의심을 갖게 되잖아. 이 공안이 갖고 있는 생명은 뭐냐? 공안. 우리가 그 공안을 깨친다 그러는데, 어제도 뭐 아주 유명한, 뭐, 내가 이거는 뭐,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실명으로, 문강 스님이 있어요. 그래갖고 걔도 문강 스님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듣고, 와, 정말로, 좀 천재행이다. 많이 안다. 한문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다.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도 한학자였는 거야. 그 밑에서 공부하다가 또 대학교도 연세대학교라든가 무슨 대학교에 한문학과를 중어중문학과라든가 그래서 한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바로 스님이 돼서 또 나름대로 공부를 억수로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내가 마땅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일본은 이 공안을 깨치는 것을 하나 공안 깨치면 그 다음 공안 깨치고 그 다음 이걸 사다리 기법이라고 그래. 사다리 공연 사다리 수행이다. 사다리 참선 수행이다. 이렇게 봐. 그리고 또 잘하는 이야기야. 공안에 막히면은 공안 들고 참선 수행하고 그걸 깨뜨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일면불 월면불이 막혀갖고 어떤 스님이 뭐 20년간을 그걸 들고 하도 공부를 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아니다. 그래도 이제 성철 스님의 본지품강에 관련된 공안들을 쭉 이야기하고 첫 번째가 본지품강인데 아이고 전화가 와서 본지품강인데 이 우리가 공안집 하면은 이 공안을 깨친다 그러는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공안을 깨치는 게 아니에요. 공안을 들고 있다 보면은 그래갖고 뭐 공안이 타파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공안을 들고 참선 수행하다 보면 자신의 의식 구조에서 뭔가 대폭발 우리가 그 지구 이거 뭐 팍 깨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공안이 타파된다? 이건 아니에요. 공안이 타파돼갖고 깨달은다 아닙니다. 근데 그 우리가 깨쳤다고 그 선방에 갔을 때 큰 스님이 공안을 또 제시해요. 뭐 공안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러잖아. 뜰 앞에 잣나무가 뭔지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왜 계획에 본성이 없다고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래 갖고 계획에는 본성이 없다 했구나. 이래 갖고는 뜰 앞에 잣나무를 했구나. 그 이유를 안다는 건 뭡니까? 그 아라말이에 불과해. 그거 아니. 공안을 그래갖고 참선 수행해갖고 그 공안을 깨쳐야 된다. 응? 그래갖고 여기 또 무슨 공안 중에서도 무슨 공안이 있고 무슨 공안이 있고 공안의 단계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공안을 들고 참선 수행을 하다 보면은
번뇌망상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번뇌망상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이 뭔가 깨침이 일어나는 거지. 공안을 깨쳤다 해갖고 되는 건 아니. 그러잖아요. 그대는 도가 무엇인지 그대가 한번 말해 보시오. 예.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 그래가 왜 됐노? 예. 밥그릇이 깨졌습니다. 그 말 딱 듣고는 이놈 깨쳤는 거 맞네. 부처님이 오비구를 만나갖고 첫 번째 설법한 게 사성제지 않습니까? 사성제를 딱 설하니까 그 꼰단야가 고지멸도잖아요. 딱 그 깨치면서 한 이야기가 집이 곧 매리로다. 생사가 열반이냐. 딱 그렇게 딱 나오니까 왜 됩니까? 중도되잖아. 끝과 끝이 없는 거라. 상통해버렸다. 깨뚫어버렸다. 그러니까 깨쳐. 그래서 깨치는 거지. 뭐 공안이 깨졌다. 그래갖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 아닙니다. 근데도 왜 깨쳤다고 스승을 찾아가면은 그 공안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고? 그 지금은 그 속세로 나오신 스님인데 요새 덕분스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분. 그때 설날에 그때는 한수가기 전이니까 설날에 자기 스승을 가서 세배 인사를 가니까 그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덕산 이야기가 있는데 덕산이가 노파한 데 가서 떡을 얻어물라고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신 불가득 이런데 그럼 자네는 그럼 어디다가 정심을 찍으려는고? 다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스님이 자기 스승이 그렇게 탁 물으니까 그 덕산은 우파가 어디다 점 찍을 건고 하고 물으니까 점 찍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현재는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도 항상 흘러가는. 그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점 찍을 데가 없는 게라. 어디다 찍을지를 몰라갖고 덕산은 그 당시에 덕산은 이제 깨치기 전에 덕산이죠. 그래갖고 용담에 가서 용담 큰 스님을 만나갖고 깨쳐갖고 나는 더 이상 노 스님의 해끝을 의심하지 않겠노라. 그래갖고는 뭡니까? 지가 들고 다니던 보석 같은 금강경 초론인가 뭔가 그거를 불사질러 버렸다. 그리고 나서는 책 보는 놈만 쓰면은 주장자로 두들겨 폈다. 오직 참선 수행만 하도록 책은 보지 못하도록 그 참 금강경을 메고 다니던 그 양반이 제자들이 책을 보면은 주장자로 머리를 때렸다 할 정도였는데 이 공안이라는 것은 뭐냐? 깨치는 게 아니. 공안으로 깨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스승들은 이 공안을 제시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고? 이게 뭡니까? 돈수를 했다면 어느 정도 네가 돈의 점수가 되어 있는가를 물을 거예요. 네 스스로 돈을 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돈을 한 이후에 점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고? 물어본다. 그래서 돈을 한 이후에 점수가 되어 있으면 오늘도 뭡니까? 점법계를 한번 준다니까 너 깨쳤는 거 맞아. 그거지. 공안을 붙들고 앉아갖고 그 공안의 타파되어서 깨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그 대해종고 가나선을 만든 대해종고가 그 대해종고 스승이 누굽니까? 원호국근선사. 원호국근선사가 배감록을 만들었는데 그 여러 제자들이 모여 앉아갖고 그 공안을 깨쳤다고. 난 이 공안은 타파되었어. 저 공안 타파되었어. 더 어려운 공안 있으면 이야기해봐. 공안이 타파되면 뭐합니까? 깨쳐야 되는데 지 스스로 깨치지 못하고 공안이 타파됐다고 이렇게 살게. 자기 스승 돌아가신 후에 원호국근선사가 돌아간 이후에 대해종국께서는 그 배감록 그냥 불사질러 버렸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왜
불사질러 버렸으면 그 이후로 사라져야 되는데 공안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공부의 과제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천하의 성철 스님조차 이 공안을 다루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